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오늘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 과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저희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 총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 그리고 방위 산업, 그리고 구리 관련주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구리 가격 반등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구리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원전 섹터, 오프닝 때 전해드렸던 이 전력 수급 계획 모멘텀 이외에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이죠.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면서 이 방산과 또 원자력 발전 분야의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방위 산업, 한반도에 짙어지고 있는 이 전운의 향기, 이 북한이 우크라전의 특수부대 등의 12,0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현재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소식에 방산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문가님, 이번 모멘텀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게요. 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파병을 가리켜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원전 관련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원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이지만 아무리 밀어준다 하더라도 이거 계속 이슈가 나오다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뭐라고 해야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전 계획을 발표해서 오른다기보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전 기업들 투자하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여러분들 그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이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아실 겁니다. 샘 울트먼이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이 2주간, 1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주 동안 99%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주의 투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티. 자, 보시면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좀 팔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만 뭐 장 끝나고 나서 좀 봐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추세라는 게 중요하니까 뭐 하루 사고 팔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 보면은 5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5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 형성되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음봉이니까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자분들은 전고점 돌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홀딩하셔도 되는 좋은 기업이다. 참 좋은 기업입니다. 요거는 참 좋은 기업이니까 요거는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BH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역시도 많이 올라왔어요. 요게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게요. 거래 대금이 10월 16일까지만 하더라도 얼마가 들어왔냐면 7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00억이 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10월 17일 목요일에 보니까 800억이 들어옵니다. 아니, 전 거래일에서는 77억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800억, 10배 이상 돈이 들어왔다. 10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호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호재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을 투자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AI 시대입니다. 여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AI가 세트로 간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혼자로 갈 수 없어요. 이 막대한 전력.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엔비디아의 H백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소모량을 분석해 봤을 때 국가의 전력 소모량과 비슷하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전력 먹는 하마기 때문에 지금은 친환경으로 안 됩니다. 결국 원전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오클로 폭등하고요. 뉴스케일 파워 폭등하고요. 계속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는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 업황을 믿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분석 이어서 해보자면 5일선을 갭 상승하는 팽형 캔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양음량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봉을 기준으로 제가 양음량 패턴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음봉이 딱 양봉에 달라붙어서 있는 패턴이 하나 있고요. 음봉, 양봉 그러니까 종가 라인을 갭 상승하는 음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뜨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겠죠, 사실. 근데 보통 이런 음봉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갭 하락했다라는 거잖아요. 보시면 마이너스 1% 갭 하락해서 마이너스 3%로 마감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분석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배워놓으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이니까 기술적인 영역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래 대금이 이때 얼마 들어왔다고요? 양봉이 한 800억 가까이 들어왔다고요. 그다음에 음봉 나왔을 때는 거래 대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100억 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자금을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100억밖에 안 나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다.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생각했겠죠. 보시면 이제 내가 물려 있었는데 탈출할 수 있겠다. BHI 좋은 기업이었지만 그동안 고마웠어 하고 팔려고 하는데 다음날 갭이 이렇게 하락해요. 뭐야 이러다 또 빠지면 어떡하지? 나는 1년, 2년 버텼는데 드디어 내 1년, 2년 버텨가지고 평단가까지 왔는데 쭉쭉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공포감으로 인한 매물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바로 갭 상승하는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가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수급을 보시면, 수급을 볼게요. 오늘 기관이 또 담고 있어요. 보세요. 기관 계속 담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세력 따라잡기 기법 강의할 때도 기관 외국인이 갑자기 많은 자금을 들여서 순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보시라. 그리고 그 종목을 종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라라고 설명드렸죠. BHI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니까. 자, G2파워도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G2파워 보시면 얘는 지금 바닥 구간이죠. G2파워는 지금 바닥 구간인데 매집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매집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씁니다. 첫 번째, 박스권에서 물량을 담거나 악재를 터트려서 담거나 매집봉을 띄워서 담거나 요거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세력들이 물량 확보하는 과정. 전문가님 저는 매집봉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 많은 세력 외국인 기관이나 혹은 슈퍼개미가 바닥 구간에서 담다가 한두 달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이 추후에 주도 섹터가 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BHI랑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이 테마주들이 바닥 구간에서 반응하면서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G2파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설정하시고요. 지금 당장 매수할 종목은 아닙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박스권 여기가 8,000원 구간이네요. 8,000원 구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다면 우리가 단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될 종목이다. 그래서 원전 정리하자면 두산에너빌리티, BHI는 중장기, 얘는 단기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현대로템 볼게요. 현대로템. 자, 우리가 이제 방산 관련주를 좀 볼 거예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세 종목은 원전 관련주고요. 방산 관련주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뭐 나토도 그렇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쟁의 구도를 봤을 때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구도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처음에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왜죠? 미국이 천조국이 세계 1등이고요. 여기 이제 군사력 봤을 때 세계 2등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다 했는데 지금 장기간 우크라이나가 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포탄을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북한이랑 좀 강화하겠다, 교류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미국도 지원을 하고 있고 유럽 국가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푸틴도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 북한이 특수부대 한 10,000명 이상 러시아로 파병을 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물자라든지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한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직접 병사가 간 겁니다. 러시아 땅을 밟은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과 대치해서 전쟁을 한다 이겁니다. 요거는 3차 대전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미군까지 파병을 간다?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은 뉴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증시가 지금 박스피를 탈출하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지만 방산 관련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이거 차트 보시면 현대 로템부터 저희가 먼저 볼 건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제가 52주 신고가 종목들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52주 신고가 기법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 고점이 얼마예요? 68,000원이죠. 68,000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68,000원에 10% 하락 구간이면 한 11선, 21선 구간 되니까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2주 신고가가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가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는 기법, 추세 매매 기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분할 매수고요. 요거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추세 매매 관점에서 현대 로템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추세의 지지라인은 제가 봤을 때 6만 원 구간도 돼 보여요. 얘가 올라가다가 빠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현대로템 6만 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참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무기 잘 만듭니다. 탱크 잘 만듭니다. 실적 수주 잔고 꽉 차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도 신고가를 오늘 경신하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롯데과는 다르게 아까 추세를 좀 살리면서 가던 현대롯데과 다르게 한번 이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대장을 본다 하면 현대로템이 저는 당연히 대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대장은 LIG 넥스원이라고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살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24만 원 라인. 이 라인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24만 이하부터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종목은 물려도 상관이 없어요. 실적 좋고 업황 좋은데 살짝 물렸다. 우리가 근데 여기에 막 선을 그은 다음에 손절 라인을 잡는 것은 비합리적인 매매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테마주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물리셔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4만 원 이하에 담았는데 약간 5% 물렸다. 그러면은 월급의 10%, 5%에서 10% 정도 계속 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정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방산 마지막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합병 분할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가 9월 30일인데 30만 원, 31만 원대 유지하다가
10월 17일에 39만 5천 원 찍고 살짝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40만 원, 4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5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 이거는 한 37만 원, 35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여기 거미줄 쳐놓고 계속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구리 관련주는 풍산이 있습니다. 풍산은 사실 방산 쪽도 있고요. 사업이 구리 쪽도 있는데 비철금속 해서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구리 관련주들이 바닥 구간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호의 텐베거 마지막 섹터로 가지고 왔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하셨다가 나중에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혹은 구리 관련주가 올라갈 때 아하 그때 정영석 전문가가 이래서 오른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로 오르구나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가가 올라갈 때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구리 관련주 제가 풍산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면 거래대금이 실렸고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 놨습니다.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갭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이 실린 채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매수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거는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수급 요거는 2조짜리 대형주니까 수급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종가 진입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봤을 때는 양봉이네? 윗꼬리 이 정도면 되네?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요게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시간이 12시 19분인데요. 지금부터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쭉 빠져가지고 얘가 윗꼬리 달린 캔들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캔들이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 주가가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빠진다는 어떤 경고 의미거든요.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이거는 신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은데 종가에 확실하게 이 캔들이 유지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매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캔들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앞서서 수급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습니다.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팔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담는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좋다라고 공식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세입니다.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담는 건 담는 건데 얘네들이 꾸준히 담고 있는지 저는 그걸 보거든요. 근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은 2, 3거래일 정도 파는 적이 보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적당히 팔면서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은 275억, 기관은 370억 합쳐서 600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이 풍산이라는 기업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 괜찮고요. 재료 괜찮고요. 업황 괜찮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이구산업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구산업은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9월 24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대금 실린 음봉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이 잘 안 들어오던 애가 갑자기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십니까? 만들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죠.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21선을 기점으로 캔들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량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제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구리 수요 증가
타이밍과 맞물려 가지고 특징주 뉴스가 딱 나오면서 이 121선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매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이 얼마죠? 4,000원에서 한 4,250원 라인. 다만 얘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나 직장인이고 자영업자고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창입니다. 대창도 한번 볼게요. 대창 보시면 1,100원, 이때 8월 5일에는 뭐 다 빠졌으니까요. 어쨌든 이 1,100원이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점은 한 1,400원 되겠네요. 요거는 박스권 딱 잡혀 있어요. 그럼 박스권이 잡혀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매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스권 매매 기법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할 거고요. 제가 박스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계속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근데 지금 박스권은 중단 라인이죠. 지금 뭐 담아보셔도 좋습니다만 분할 매수. 담으실 거면 분할 매수. 한 1,250원 라인 1차 매수. 그다음에 1,200원 라인 2차 매수. 마지막으로 1,150원 라인.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되죠. 여기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이렇게 3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비중 확대하고 타점 잘 잡으신 다음에 고점 한 1,400원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섹터를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하고 문자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원전 관련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원전 관련주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입니다만 따분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시청자들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 모멘텀은 있지만 박스권을 횡보하는 움직임이 지속됐었는데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미국 상장된 기업들이 폭등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니까 관련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BHI, G2파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산 관련주 설명드릴게요. 방산 관련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10,000명 정도 인원 꾸려가지고 러시아로 갔다 꽤나 큰 이슈입니다. 따라서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좋은데 현대로템이 대장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리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격포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리 관련주들 풍산이랑 이구산업 그리고 대창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